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입니다. 새벽에도 안전하게 외출할 수 있는 나라, 치안이 좋은 나라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치안 개념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치안이란 아무리 은밀하게 범죄를 저질러도 결국에는 잡히게 된다는 인식이 주는 예방 효과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그곳을 안전한 사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최근엔 이러한 공식을 흔드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대낮에 개방되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묻지마 범죄죠. 묻지마 범죄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기가 불명확하고 피해자와의 연관성이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우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원인과 대책을 연구하고 예를 들어 국민들의 법감정을 고려해서 형량을 올린다든지 정신질환이나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정신보건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는 등의 일들이 필요하겠죠. 오늘은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부정적 호혜성이 2위인 나라라고 해요. 부정적 호혜성이란 일종의 복수심리입니다. 당한 건 갚아줘야 한다는 그런 심리 말이죠. 나만 당할 수 없고 내가 힘들면 너도 힘들어야 되고 두고 보자, 이러한 심리 있잖아요. 갑질도 비슷한 맥락이죠. 손해보는 건 못 참고 내가 무조건 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갑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두 비슷한 원인에서 비롯되고 최근에 급증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조절을 못하고 긴장이나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고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심리적인 여유가 없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의 여유가 뭘까요? 마음의 여유란 사태를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고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논리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고 충동을 억제하고 상황을 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인내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고 손해보는 상황에서도 도덕적인 결정을 할 수 있고 타인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인문학에서 추구하는 인격과 다르지 않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의 저자인 빅터 프랭클은 인본주의 심리학의 창시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있다. 우리의 성장과 자유는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달려 있다. 우리가 혹시 이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 너무 좁아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부정적인 호혜성을 좀 낮출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심리적인 여유는 사실 외부적 환경이 개선되면 일부 해결되긴 합니다. 그래서 정치, 사회, 문화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할 수 있는 내면의 여유를 갖고 상대방의 부족함이나 실수는 조금 덮어주고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바쁜 세상을 살아갈수록 여유를 찾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그럴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민이나 어려움의 대부분은 사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삶의 의미를 잃었을 때, 인생의 목적을 잃었을 때, 그래서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 없을 때 인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거나 아니면 세상을 버리거나 하는 등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빅터 프랭클은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입니다.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하던 시대에 가장 끔찍한 수용소죠. 그곳에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과도한 육체 노동과 학대에 시달리며 매일 가스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그래서 시체 태우는 연기가 끊이지 않았던 그곳에서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고요. 그 홀로코스트의 끔찍한 상황을 견디고 결국 살아남은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공통점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에 매달렸습니다. 특히 알베르 까뮈가 그의 작품 시지프 신화에서 이 질문을 가장 중요한 철학적인 질문으로 규정하는데요.
까뮈는 부조리라는 개념을 말한 학자로 유명하죠. 부조리라는 것은 나와 이 세상 사이의 매듭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세상이 관계 맺는 방식이에요. 질문하고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 그렇지만 침묵하는 세계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그는 부조리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부조리를 해소하는 카뮈가 말하는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의 첫 번째는 자살입니다. 이거를 조금 확장시킨다면 오늘 맥락에 맞춰서 살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대는 고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공허함, 절망감, 이상의 부재라는 실존적인 공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실존적인 불안이 쌓이고 쌓여서 분출될 때 다양한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부조리합니다. 주어진 정답 없이, 주어진 의미 없이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 같아요. 마치 시지프스의 형벌처럼 신을 모욕한 대가로 바위를 산 정상 위에까지 올렸다가 떨어지면 다시 그 행위를 반복하는 힘들고 무의미한 행위의 반복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구성하고 목적을 발견하고 작은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때로는 카뮈의 말처럼 치열하게 반항하면서 사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개인들이 회복 탄력성을 조금 높이고 서로 조금씩 더 용납한다면, 조금 더 진정성 있는 소통과 공감을 한다면,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 앞에 조금 더 잘 설 수 있다면 위험해 보이고 삭막한 이 세상 속에서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회의 긴장을 많이 낮출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회적 긴장과 불안이 높으면 범죄율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이야기니까요. 외부 환경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태어난 시대, 국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처하는 방식은 언제나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